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7일 오후 3시입니다. 어제 조갑제 TV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이분이 격정적인 토론을 했고 그 내용은 지금 유튜브에 저 유튜브에 4편에 걸쳐서 올라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전투표 부정으로 졌다라고 많은 유튜브나 우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지정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세훈, 고민정 후보가 대결한 서울 광진을 선거구였습니다. 그래서 공병호 같은 사람은 자기들이 계산한 바로는 이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더라면은 큰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 해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 뭐 아주 정교한 조작 수치 통계표가 들어가고 해서 읽어보면은 그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그 당사자인 오세훈 후보가 어제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경험하고 고민했던 바를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사전투표 조작으로 졌다는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첫 경우입니다. 첫 경우. 요 내용은 물론 들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지고 나서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거기에 말하자면 광진을 내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하자면은 투표함이 바꿔치기 했다, 바꿔치기 당했다 라는 한 20분짜리 내용이었는데 그걸 오세훈 후보가 봤답니다. 이제는 후보가 아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보고 자신도 이거 당했구나, 이건 소송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설득력이 있었느냐? 거의 사진이 나왔으니까요. 사진, 동영상이 나왔으니까. 사람은 이런 사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넘어갑니다. 이렇게 뭐 여러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뭐 동영상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투표함이 바꿔치기 당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회의. 첫째, 참관인으로 들어간 6명 중에서 4명이 참석하고 또 한 사람, 자신이 잘 아는 선관위에서 오랫동안 근무해가지고 선거 실무에 바삭한 사람을 한 사람 초청을 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점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믿지 않고 이렇게 점검을 했다는 게 오세훈 씨의 어떤 인간됨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무슨 주장을 하려면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점검. 지금 사전투표 조작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 생략하면 다 그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점검을 했더니 오세훈 씨 이야기가 하나하나 다 반박이 되더랍니다. 유튜브에 나온 게 모조리 하나하나 조목조목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만 보면은 믿었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점검을 해보니까 낱낱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더라. 그 중에 이 투표함, 유튜브에는 사전투표함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당일 투표함이더라. 그러면 뭐 더 이야기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마침 참관인 중에 한 사람이 투표함 사진을 찍어 놨더랍니다. 투표함 사진을 찍어 놓아서 바로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점검을 하니까 결론은 뭐냐? 광진을에서는 사전투표 부정이 없었다 하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결론을 내렸는데 이 설명을 하면서 오세훈 씨가
사전투표 조작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점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해는 간다는 거죠. 이해는 가고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은 사실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아무리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도 입증이 불가능하다. 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된다. 오세훈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더 이상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잃는 게 너무 많다.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한다.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이 음모론 밀고 나가면은 결국 자해 행위가 될지 모르겠다. 이랬습니다. 자해, 우파 자해 행위 또는 자신의 자해 행위도 되죠. 이런 주장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밝혀질 때 그 뒤에 자신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느냐. 또 이런 주장을 주변에 하면서 자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막 비판했던 것도 다 기록에 남을 거고, 댓글에다가 기록 남긴 것도 있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해 행위가 된다. 그러면서 오세훈 씨가 염려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잃은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뭘 잃었느냐. 이 선거에 대해서 왜 졌는지를 바로 선거 직후에 점검을 해야 다음 선거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지 않는데, 바로 그 찬스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선거 직후에 반성을 해야 되죠. 이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은 마음이 복잡해지고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해가지고 잡념이 생겨가지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지난 한 달 동안 통합당이나 우파가 왜 졌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이 남 탓하다가 보니까 사전투표 조작론에 빠져가지고 남 탓하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 욕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에너지를 다 탕진해버리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잃어버린 한 달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거 직후의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이죠. 승부가 딱 내렸으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 그게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합당의 문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이건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이 수도권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것이다. 낙선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점검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시간에 갑자기 사전투표 조작론이 일어나니까 오세훈 씨까지도 거기에 솔깃했다 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되니까 반성할 타이밍과 반성할 이유,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해져 버렸다. 이렇게 오세훈 부시장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를 띄웠더니 거기 댓글, 좋아요 이런 걸로 보면은 오세훈 씨의 주장이, 옳다는 주장이 훨씬 많습니다. 한 2대1 정도로 훨씬 많은데, 댓글은 그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 다는 거니까, 댓글은 보면은 또 오세훈 씨를 비겁하다. 그러니까 졌지 하는, 요렇게 아주 야비하게 오세훈 씨를 공격하는 댓글이 너무나 많이 붙었어요. 제가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진실을 증언하기로 했는데, 욕을 먹게 생겼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욕설 댓글 중에는 또 잘 쓴 글들이 있죠. 욕설 댓글 중에 잘 쓴 글은 또 아주 주옥과 같은 글입니다. 그 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중에서 랍스터 랍자라는 분입니다. 필명이. 이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우익 진영 전체를 몰살시키려 우파 행세하는 좌파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런 요지입니다. 미통당이 선거 조작 음모론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일치했기 때문임. 그리고 지역구 선거는 승자 독식 방식이라 단순히 의석수만 가지고 비교하면 크게 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지역 총 득표율은 민주당 49%, 통합 49.9%입니다. 49.9%, 통합당
41.5%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를 한 지역구 총득표율과 수개표를 한 비례득표율을 보면 지역구 민주당 득표율이 범좌파 진영 비례득표율과 비슷하고 지역구 통합당 득표율은 범우파 진영 비례득표율과 비슷함. 선거 이후 드러나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 임명으로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게 뻔한데도 반발하지 않았던 선관위 노조, 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들에 대한 선거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점 등 의심을 사도록 자초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개표에 부정이 없었음은 거의 확실해 보임. 일부 정치 유튜버들과 후보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유튜버들과 우파 언론, 통합당이 선거 부정 음모론에 가담하지 않는다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선거 부정 음모론에 동참하도록 만들렸고 댓글이나 전화 테러를 한다든가 하는 식의 실력 행사를 하는 건 옳지 않음. 선거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질 건데 우익진영 전체를 부정선거 음모론 구렁텅이로 밀어넣어 몰살시키려 하는 세력이 우파 행세를 하는 좌파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함. 검증 이후에도 음모론 세력이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고 검증에 따르는 비용도 음모론 세력이 지게 될 거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검증 방법을 모두 받아들여 제대로 검증했으면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사전투표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특히 본투표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투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요 점을 아주 지적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가지고 그 상대 고민정 후보에 대한 고발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투표 바로 몇 시간 전에 발표가 됨으로써 이게 사전투표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참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오세훈 씨의 오늘 이 증언은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이 조작론자들이 아무리 뭐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무게 있는 것은 뭐냐? 사전투표 조작론으로 졌다고 지목된 오세훈 후보가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투표 개표 부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무게를 당할 수가 없죠. 이 무게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홍병호 씨는 오세훈 씨가 이겼다고 주장을 하고 오세훈 씨는 그게 아니다. 내가 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당신은 지지 않았다. 왜 지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몰아세우면은 이건 일종의 고문입니다. 고문. 허위자백하라는 고문 아니겠습니까? 자, 뭐 내일 또 선관위가 일체의 선거 투표 개표 과정을 공개를 해가지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듣고, 물론 언론인들에게 하는 건데 그걸 듣고 또 합리적 판단을 하면서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이 오세훈 씨처럼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